그 불면증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이상이 이 불면 증상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어떤 경우에 불면증으로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째로 그 잠드시기 힘든 경우, 인면의 개시가 힘든 경우에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둘째로 잠은 들었는데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깨고 흔히 선잠 잔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도 불면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다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는 경우에도 불면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생각이 깊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인 변증으로는 생각이 뭉쳐져서 이제 잠에 들지 못한다 해서 사결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둘째로는 신체적인 문제. 이제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 부위가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잠이 못 주무시는 경우에 이제 또 그런 원인으로 그런 불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누워 있을 때 배가 불편해서 똑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들어서 이렇게 뒤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체온 조절의 문제로 해서 이제 밤에는 우리 체온이 낮 시간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실 수 있는데, 그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혹은 반대로 체온이 너무 상승돼서 이게 열이 좀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체온 조절의 문제로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 있잖아요. 원장님, 그 신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코골이, 수면무호흡도 있기는 하지만 네.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으니까 네. 잘 때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럼요. 네. 저리진 사람 분들은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점들도 잘 확인을 하시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면장애 종류뿐만이 아니라 원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잘 때 체온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윤홍일 원장님, 수면 중에 체온의 변화, 어떤 범위여야지 좀 정상인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네.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는 0.5도에서 1도씩가량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거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파란 선 보세요. 하늘색 선을 보시면 저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좀 어두워지면 사람이 자야만 하잖아요. 우리 그쵸. 몸에서는 그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 그 멜라토닌 수치가 밤에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럴 때 보시면 꺾어져 내려간 선이 뭐냐면 우리의 체온이에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몸에서 상승해서 잠을 잘 오게 할 때는 우리의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정도가 0.5도씨에서 1도씨 사이인데요. 이렇게 약간 우리의 체온을 낮춰 주시면 잠을 잘 오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면. 네, 수면 중에 체온의 변화, 정상 범위를 잘 알아둔다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도 높여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씨, 요즘 날씨 무지 덥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더워졌죠. 네, 벌써부터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거다, 이런 무서운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쵸. 보통 열대야가 지속이 된다면 잠들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밤에 자다가 또 깨는 경우도 많고 다시 맞아요. 잠들기가 쉽지 않죠. 네, 불면증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윤홍일 원장님, 이렇게 열대야가 극심해질 예정이잖아요, 올 여름. 그렇죠. 이럴 때 좀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 열대야가 심할 것 같아요. 벌써 네, 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열대야일 때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느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술 많이 드시는 분? 같이 체온이 상승하시는 분들인가요? 네네. 네.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하신 분들도, 화가 많으신 분들도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네.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더욱더 이 흉부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목덜미 뒤로 땀도 많이 나오시고 또 훅훅 나오는 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갱년기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이런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힘들기도 하겠지만, 또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낮추어 주시고 0.5도씨 정도 낮추어 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는 시원하게 하시되
다리 아래쪽, 배 위에는 이불을 얇은 이불을 덮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드시면 처음에 열이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에 나중에 빨리 잠을 깨게 할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러시아 이제 또 월드컵 하는데 소맥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치킨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술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를 하시는데 약간 미지근한 온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로 하시면 체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 또 체온이 다시 올라와야 되고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샤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드시는 거로는 우유도 좋고요. 또 체리 그리고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 땅콩, 호두가 좋아요. 청나라의 서태후가 네.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서태후가 먹었던 게 호두죽이에요. 호두요. 네, 호두죽을 써서 많이 복용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호두죽도 여러분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 여름에 더위에 잠 안 오실 때 쑤어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치도 좋잖아요. 그리고 산조인 차도 좋은데 산조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대추차도 좋아요. 그리고 밤에 체온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체온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추차를 복용하셔서 체온을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시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면 운동을 또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은 3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정말 체온이랑 수면 장애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하시는 이 생활 관리법도 톡톡히 기억하셔서 올여름 열대야에서 좀 불면증으로부터 좀 탈출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윤흥희 원장님 자꾸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치킨 얘기 나오고 호두죽 얘기 나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은데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성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불면증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일단은 불면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위기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위기는 지킬 위자를 써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기운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기는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몸 밖을 돌면서 외사, 여러 가지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 역할을 해주고 밤이 되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돌면서 경찰의 역할이죠. 혹시 나쁜 놈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봐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위기가 우리의 기혈을 타고 마치 배가 강을 건너가듯이 그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요인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봅니다. 하나는 우선 강에 물이 마르면 배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혈이 많이 마를 때, 혈분이 많이 소모됐을 때, 간혈이 많이 부족할 때 이때 불면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체증이 있는 겁니다. 기체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막혀서 혈맥이 막혀서 위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또한 불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혈분을 잘 보존하면서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가 불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비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민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비를 조금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잠자려고 누우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말똥말똥 점점 각성이 될 때 이런 경우는 신비의 양기가 허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신비의 양을 보해주는 처방을 하여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한방 치료 방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방 치료법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잠을 들어야 하니까 수면 유도제를 좀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드시죠. 네, 하지만 또 이러한 약물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걱정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민정 원장님, 이렇게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수면이 이제 문제가 생기시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수면제라든지 뭐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만성적으로 이 수면 장애가 넘어가는 걸 보면 그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일반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그리고 이게 3년 이상 지났을 때 이제 괜찮아졌다가 그 사람이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만성화를 따져봤을 때 약 27% 정도에서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만성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시청자분도 그 얘기하셨다시피 한 20년 정도 불면증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약물 같은 경우에 장기간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지 둔화 같은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뭐 생활 관리라든지 아까 뭐 윤홍일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몸을 좀 시원하게 온도를 약간 낮추는 거를 좀 도와준다든지 뭐 음식으로 그런 걸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도움을 좀 받거나 아니면 비약물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게 비약물적인 치료를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뭐 갱년기 있으신 분들이 잠을 자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한의학에서 볼 때는 어떠한 체질이나 어떠한 분들이 이런 불면증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나요? 네, 이제 불면증을 체질적으로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이거를 속으로 속상해하면서 이걸 안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수면 장애에 좀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수면 장애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제 우울증 경향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을 더욱더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사상 체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4가지 체질을 나눠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소음인이 여기에 좀 더 취약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뭐 흔히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바로 알긴 힘드니까 집에서 뭐 카페인 같은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거의 안 걸려요. 여자가 많지. 남자는 왜? 단순해서.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은 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사려가 깊고 네, 남자들은 아무래도. 단순해서. 저는 안 그런데 정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게 가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아, 애기 보시느냐고. 애들 키우고 나면 머리 되면 바로 잠이 들죠. 별로 불면 예민하지 있는 않으신 분들은 걸로. 네, 결혼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몸이 좀 나쁘면 잠도 잘 자지 않을까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해보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이 우울증을 동반한 수면 장애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윤석 원장님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울증이 오는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우선 한의학에서 가장 큰 우울증의 원인은 기체로 봐요. 기울. 우리의 간에 기운이 많이 뭉치면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간혈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데에서 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간울을 풀어주는, 소도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의외로 한의학에서는 대변 문제도 우리 우울증의 영향을, 정신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열이 아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이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성적으로 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그렇게 아주 동떨어지게 보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익기강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의 익기, 우리의 기운을 보익하여서 강지,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또 곁들여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치료 방법과 함께 평상시에 생활 습관도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약물 치료를 받기 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오늘 꼭 자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수록 더 각성 상태가 되고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대전제는 잠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시간에 일정한 것을 유지해 주셔서 아까 보신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신체 시계에 따라서 분비되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정밀한 그 호르몬 체계가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낮에 햇볕을 보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이제 세로토닌
분비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호르몬 계통이 아, 지금은 낮이구나, 지금 활동하는 시간이고 이따 밤에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같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끊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은요. 우리 낮에는 하늘이 파랗고 저녁에는 하늘이 노래지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 빛을 받으면 각성 상태가 되고 노란 빛에 많이 노출되면 아 이제 저녁이구나 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점점 이제 수면 쪽으로 몸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이 되면 형광등보다는 정구색 조명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밤과 잠과 침대라는 것을 하나의 연결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잠은 침대에서만 밤에 주무시는 것이 좋고 침대에서는 절대 잠을 제외한 다른 행동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이상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물,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깊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에 든다.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아 이제 잠드는 시간이구나,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몸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나의 일정한 순서를 만들어 주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좀 불면증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술을 한잔 하면 잠이 오히려 잘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잘 자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술을 드시게 되면 네. 당장은 쓰러질 때 잠 잘 수 맞아요. 있어요. 네. 바로 자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술이 깨면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돼요. 몸은. 네. 그래서 더 일찍 잠 깨게 되고 또 술 자체는 아주 강력한 이뇨제이기 때문에 소변 문제 때문에 밤에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체온 문제, 혈액순환이 너무 과도하게 왕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잠을 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술을 먹고 자는 거는 깊은 숙면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잠을 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착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면 환경 조성과 함께 또 술과 담배, 카페인 등 피해야 할 요소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불면증이 반복이 되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쵸. 조금 더 평상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호일 원장님,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잠을 잘 오게 하는 혈자리는 심장 경락에 있는데요. 그 신문혈이라 그래서 우리 손바닥을 보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로주름이 있으실 거예요. 가로주름 중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보시면 횡문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를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그시 자극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 동안 모든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후두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풍부혈입니다. 풍부혈은 이렇게 보시면 요 머리 뒤에 정 가운데 정수리 선에서 온폭 이 머리 발제 끝에 보시면 요 들어간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언덕을 넘어가세요. 근육이 언덕이 하나 있으세요.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여기도 눌러주시면 두통에도 좋지만 후두부 근육이 풀어지셔서 이완이 잘 되십니다. 그리고 견봉하고 머리를 숙였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경추 7번 자리가 있어요. 여기하고 사이에 정 가운데가 견정혈인데요. 이 견정혈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또 궁금하신 혈자리가 있으시면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다 했다는 걸 모르셨어요.
네, 이렇게 뭐 잠이 잘 들 수 있게 혈자리 지압법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밖에도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오늘 저희 지금 건강한 의사에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5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예, 예. 내가 저녁에 불면증이 있어갖고 잠도 잘 안 오고요. 네네. 다리도,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요. 예, 예. 머리도 그렇고, 내가 신부증도 있고, 당도 있거든요. 신부전증도 있으시고 당 증세도 있으시고요. 예. 네네. 그리고 머리도, 막 머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시고요. 두통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예, 현재 어떠한 약들 복용 중이세요? 당하고 혈압약, 예, 예. 신부증증약, 예, 예. 다리, 무릎, 그런 게 약이 한 14개, 15개 정도 먹어요. 네, 또 이 밖에 다른 증상 있으세요? 네. 어떠한 증상 있으세요? 팔도 저리고, 예, 예. 팔도 저리시고요. 네. 네,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67세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민정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불편한 거를 처음 얘기해 주신 게 불면증을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년 됐어요. 병원에 가서요. 네. 진짜, 잠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계속 복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지금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거든요. 네. 끊어가지고 저기는 괜찮더라고요. 잠 잘 오더라고요. 네. 요즘 가서는 두통, 막 머리가 심하고, 그리고 그 약이 끊으니까 요즘은 막 잠이 잘 안 와요. 끊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6개월이요. 오, 오래 되셨네요, 끊으신 지는. 네. 그러니까 그 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앓으시고 나면은 3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한 27% 정도에서는 다시 네. 재발을 하기가 쉬운 증상이긴 해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에 장기간으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수면제 외에 다른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을 좀 해소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은 제가 아까 머리도 아프시고 뭐 어깨 이런 데도 아프시고 그러시다는 걸로 봐서 이 불면 양상이 이런 어깨하고 머리하고 이런 데 근육 경직이나 네. 그런 과긴장으로 인해서 이 불면 양상이 또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일단은 목이라든지 어깨 근육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그쪽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네. 그러고요. 네. 아니, 막, 여기, 동네 사람한테, 여기 아랫집한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저예요. 아, 그럼요, 어머니. 이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머님 네. 같은 경우에 보통 착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욱해서 풀지 못하고 혼자서 이거를 끙끙 앓게 되면 이게 안에서 이게 사려결이라고 해서 이 생각이 뭉쳐서 이게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니.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네.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거라 하면 다른 해소법. 예를 들면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부르신다던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좀 떠신다던가 그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시는 게 좋긴 하세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원장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혼자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어서 불면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과 상담을 통해 봤는데 아무래도 또 화병과 불면증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원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아까 그분 이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에 어깨 근육에 긴장이 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통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나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두통 치료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성격상 너무 조용조용하셔서 가서 싸우지는 못하실 것 같고 아랫집 가셔서 화해를 신청을 하셔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앞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